악은 에릭이라는 젊은이가 친구와 싸우고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에릭은 친구를 펄프에 때렸다. 나머지 친구들은 방금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안명 높았고 종종 싸움에 빠진 에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싸움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릭은 더 이상 연체 행위를 참을 수 없는 교장에 의해 호출됩니다. 그는 즉시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집에 도착한 에릭은 여전히 학교에서 추방된 폭력 사건에 대해 위붓 아버지로부터 통조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그의 생물학적 어머니는 에릭이 그의 실수로부터 배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대신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후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변호사인 친구 거너를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에릭에게 명함을 주었고 그가 어떤 종류의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그에게 연락하라고 말했다. 혼란스러웠던 에릭은 명함을 쳐다보았다. 거너가 떠난 후 그의 어머니는 그가 학교에서 퇴학당했다는 것에 실망했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의 어머니는 에릭을 새로운 학교에 등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에릭을 모든 소년 기숙 학교인 스트잔스버그로 바꿉니다. 그의 어머니는 에릭이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가 다시 추방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에릭은 이해의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머니에게 졸업하기 위해 학교에 잘 다니고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릭은 새 학교에 도착한다. 이번에 그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짧게 잘렸다. 그의 룸메이트는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인 피에르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했고 피에르가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시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밤이 되자 에릭과 피에르는 저녁 식사를 위해 홀로 달려갔다. 에릭은 요한이라는 학생과 친해지는데 요한은 모든 학교마다 고유한 전통이 있으며 이 학교에서는 각 학생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대우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한 후 에릭 옆에 학생은 갑자기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두 명이 다른 학생들 즉 오토와 구스타프에 의해 불려졌다. 이전에 소환된 학생은 단순한 가정에서 온 반면 오토와 구스타프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고귀한 가정에서 온 오토와 구스타프는 종종 에릭 옆에 앉아있는 학생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온 다른 학생들을 괴롭혔다. 오토와 구스타프는 가족이 이 학교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감히자의적으로 행동했고 그래서 그들은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토와 구스타프는 또한 학교 내 학생 조직의 일부이며 학생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피에르는 에릭에게 잠시 담배를 피우라고 권유한다. 처음에 에릭은 어머니에게 규칙을 어기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거절했다. 요한은 담배를 피우면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피에르는 그들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에릭은 마침내 설득되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에서 오토와 구스타프는 에릭을 불렀다. 그들은 에릭이 편입생이었고 이 학교의 전통에 대해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환영,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거절했다. 그의 거절 때문에 요한은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오토는 요한의 머리를 다쳤고 마침내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았다. 저녁에 오토와 구스타프는 에릭을 다시 장난치려 한다. 두 사람은 에릭을 본사로 불러 바닥에 쌓인 더러운 신발 더미를 치우라고 말했다. 다시 에릭은 그들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즉시 떠났다. 화가 난 구스타프는 오토에게 에릭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오토는 아직 그것에 대해 걱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느긋한 표정을 지었고 구스타프에게 새로운 학생이기 때문에 에릭을 먼저 떠나라고 말했다. 에릭은 피에르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룸메이트의 얼굴에 보이는 표정이 갑자기 긴장되었다. 피에르는 에릭에게 오토와 구스타프의 명령에 더 이상 불순종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불순종한 학생들은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깡패였던 에릭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들의 모든 명령에 결코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녁에는 에릭과 피에르가 폭력 없이 학교에서 오토와 구스타프의 왕따와 싸울 방법을 떠올린다. 그러나 학생들이 몸 전체에 타박상을 입기보다는 오토와 구스타프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날 구스타프는 우연히 학교 복도를 걷고 있는 에릭과 부딪힌다. 구스타프는 에릭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에릭은 그가 그를 때리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거절했다. 우연히 그를 때린 것은 구스타프 자신이었습니다. 구스타프는 분노하여 에릭에게 밤에 미리 정해진 장소에서 싸움에 도전했다. 에릭은 피에르와 요한에 의해 구스타프가 언급한 전투 경기장에 초대되었다. 피에르는 오토와 구스타프가 결코 공정하게 싸운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에릭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날 밤 에릭은 구스타프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와 싸우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고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항상 잘 행동하라는 어머니의 메시지를 기억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후 피에르는 피로를 풀기 위해 친구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권유했다. 전투 경기장에서 오토와 구스타프는 에릭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토는 에릭이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쥐라고 불렀고 그의 부하들의 환호가 뒤따랐다. 다음날 오토는 종종 학교 내 학생 단체의 구성원들로부터 처벌을 받고 명령에 불복종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중 하나는 에릭입니다. 법정에 있은 후 학생회 회장인 오토는 에릭에게 한 달 동안의 투옥을 선고했으며 학교 주변에서 한 미터 깊이의 참호를 파야 했습니다. 에릭은 늦게까지 참호를 파고 그래서 그는 저녁 식사 후에 그의 일이 끝나기 때문에 홀에서 혼자 먹어야 한다. 에릭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마리아라는 식당 직원이 그에게 다가왔다. 에릭에게 관심이 있는 듯 보이는 마르자는 동생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다. 마르자는 에릭의 태도가 그의 형제의 태도와 다소 비슷하다고 말했고 두 사람 모두 눈 앞에서 자의성에 복종하고 싶지 않았다. 늘 그렇듯이 에릭은 종종 식사 후 잠깐 담배를 피운다.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마르아가 갑자기 찾아왔다. 마리아는 에릭에게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 에릭이 호흡 냄새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러자 마르자는 키스를 하고 그를 꼭 껴안았다. 사실 에릭과 마리아는 학교가 학생들이 학교 직원과 낭만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벌은 완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직원은 즉시 해고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날 밤 에릭과 마르자는 규칙에 신경 쓰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동안 에릭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환영하지만 그의 위붓 아버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위붓 아버지는 왜 그가 정지될 때까지 그렇게 많은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 즉시 의문을 제기했다. 에릭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학교에서 고귀하고 강력한 자의 아들로 판명된 학생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의 위붓 아버지는 귀족의 아들이 아첨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대답하기까지 했습니다. 에릭이 성적표가 나쁘고 학교에서 많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는 양아버지로부터 또 다른 통조림을 받습니다. 아이의 고통을 알고 있던 그의 어머니는 그냥 놓아줬다. 크리스마스 휴일이 끝나고 에릭이 마침내 학교에 돌아왔다. 에릭은 정말로 그녀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에릭과 마르자는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갈망을 떨쳐버렸다. 에릭이 학교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오토와 구스타프는 다시 그를 장난칠 계획을 세운다. 이번에는 에릭이 자고 있는 동안 흙을 튀기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에릭과 피에르는 즉시 일어나 오토가 튀긴 흙의 방을 청소했다. 그러나 에릭은 침묵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오토와 구스타프의 행동에 복수하려고 했다. 그는 흙의 잔해를 가져다가 오토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오토가 건전하게 자고 있는 동안 흙을 뿌렸다. 다음날 식당에 있는 동안 에릭은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그는 너희들이 이 끔찍한 똥 냄새를 맡느냐? 라고 말하고는 고의로 여기저기서 냄새를 맡았고 마침내 아침을 먹고 있던 오토 앞에 멈춰 섰다. 에릭은 흙 냄새가 오토에서 나온다고 모두에게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오토는 에릭이 감히 그를 조롱했기 때문에 즉시 분노했다. 그는 폭행을 당할 때까지 에릭의 얼굴을 때렸지만 에릭은 여전히 오토의 펀치에 대답하지 않았다. 마르자는 이 사실을 알고 즉시 오토에게 그만두라고 말했다. 에릭, 오토, 구스타프를 제압할 수 없어 목표를 바꿉니다. 그들은 이제 에릭의 룸메이트이자 이 학교의 유일한 친구인 피에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오토는 피에르가 식당에 있는 동안 피에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피에르는 오토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거절했다. 오토는 순발력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는 피에르에게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싸움에 도전하고 그가 오지 않으면 오토는 그를 처벌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오토와 구스타프는 의도적으로 피에르가 에릭을 괴롭히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에릭은 확실히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오토와 그의 부하들에 의해 깡패되는 것을 지켜 안을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에릭을 괴롭힐 것이고 오토와 구스타프에게 불순종하는 학생들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날 저녁 피에르는 오토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한다. 젊은이들은 홀로 전장에 왔고 오토와 구스타프는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피에르는 오토와 싸우려 했다. 그러나 그들의 신체 자세는 상당히 다릅니다. 피에르는 오토에서 불과 몇 번이 가벼운 스트로크로 땅에 쓰러졌다. 에릭의 행방은 알 수 없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오토와 그의 부하들의 엉덩이가 되기 위해 고통 속에서 승리하고 있었지만, 피에르가 완전히 쓰러졌을 때 에릭은 막 도착했고 너무 늦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에릭은 피에르를 방으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했다. 그런 다음 그는 피에르를 쉬게 하고 방에서 나왔다. 그는 마르자를 만나 아침이 올 때까지 사랑을 나눕니다. 아침에 에릭은 피에르의 상태를 걱정하고 즉시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에릭이 놀랍게도 그의 방은 비어 있었고 피에르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피에르는 심지어 소지품을 가지고 갔는데 이는 그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피에르는 갑작스런 출발에 대해 사과하는 편지만 남겼다. 피에르는 에릭이 그의 좋은 친구라고 말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오토와 그의 부하들의 독단성에 맞서 계속 싸우고 이 학교에서 종종 발생하는 불의를 진압할 것을 권고했다. 에릭은 일어나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냈다. 그는 친구와 다른 학생들에 대한 잔인한 대우로 오토와 그의 부하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식당에 있는 구스타프에게 가서 1시간 안에 경기장에서 싸우라고 도전한다. 혼자인 에릭은 구스타프와 폰쉔켄과 싸운다. 그러나 두 명이 젊은 연체자는 방금 큰 말을 걸었고 부모에게 위존했습니다. 또한 연인이었던 에릭은 많은 노력 없이 그들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에릭은 가장 강력한 부하들을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오토를 위협한다. 에릭은 오토에게 자신이 에릭의 다음 표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오토에게 대답하기 전에 에릭은 학교 부엌으로 가서 마르아를 찾는다. 한 여성 직원이 에릭에게 마르아가 해고당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마르아로부터 그에게 편지를 건넸다. 에릭은 피에르처럼 마르아의 갑작스런 출발로 황폐해졌다. 오토의 부하들 중 한 명이 에릭이 학교의 한 여성 직원으로부터 편지를 받는 것을 포착한다. 그는 즉시 그것을 오토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그는 에릭의 방을 급습하여 부하들에게 에릭의 소지품을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마리아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토는 그것을 읽고 마침내 에릭과 마르자가 비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오토는 에릭을 학교에서 쫓아내기 위해 편지를 사용했다. 그는 즉시 심각한 위반의 증거를 교장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교장은 에릭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마르아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무런 고려도 없이 그를 학교에서 쫓아냈다. 에릭은 자신의 처벌을 우아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는 교장에게 마르아의 편지가 그녀의 유일한 기억이기 때문에 편지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장은 거절한 다음 서랍에 넣었습니다. 에릭은 슈트자른스베르크에 있는 동안 그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에 대해 오토에게 복수할 계획이다. 결국 그는 또한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토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오토를 찾아가 혼자 숲속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즉시 오토와 대면하고 막대기로 위협했다. 그는 오토를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예기치 않게 오토는 즉시 그의 명령에 복종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오토는 에릭에게 그를 죽이지 않도록 $10,000를 제안했다. 그러나 에릭은 거절했다. 에릭이 오토를 때릴 준비를 할 때 그는 히스테리하게 울고 에릭에게 목숨을 구해달라고 간청하고 구토한다. 에릭은 오토의 얼굴을 찡그렸고 약자를 억압하기를 좋아하는 오토와 다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에릭은 물건을 챙기려고 학교로 돌아왔다. 그런 다음 그는 에릭이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연락할 수 있다고 말한 건어를 기억했습니다. 에릭은 즉시 군나르에게 전화를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는 스트자른스베르크에 도착했다. 건어에게 자신의 문제를 말한 후 에릭은 그의 방에서 교직원과 술을 마시고 있는 교장에게 왔습니다. 에릭은 학교에서 쫓겨나지 말고 마르아의 편지를 그에게 돌려달라고 간청한다. 처음에는 교장이 거절했지만 군나르는 방으로 들어와 학생들 사이에 카스트와 왕따 문화를 알리겠다고 위협하고 교장과 학교의 다른 교직원이 의도적으로 남겨둡니다. 교장은 또한 에릭이 모든 요청을 수락하고 오토가 이끄는 학생회를 해산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긴 이야기 짧게, 에릭은 군나르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학교로 돌아가 오토와 그의 부하들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전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에릭은 졸업날까지 평화롭게 학교에서 하루를 보낸다. 그의 어머니는 스트잔스버그에서 학교 다니는 동안 아들의 모든 업적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붓 아버지는 에릭이 학교에서 태도평가에서 나쁜 성적을 받기 때문에 여전히 불행합니다. 그의 위붓 아버지가 그를 채찍질할 준비를 하면서 에릭은 다시 싸우고 이 집에 폭력이 있을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릭은 그를 집에서 쫓아냈다.
얼마 후 에릭은 마침내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 제네바로 가던 피에르를 만났다. 그런 다음 그들은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영화는 끝난다.